안녕하세요. 오늘도 골프 연습의 서범준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골프 칠 때 불안한 마음이 들고 긴장된 마음이 들면 어김없이 오비가 나거나 미스샷이 나오진 않으신가요? 이게 심한 분들은 티샷 하기 전에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거나 심지어는 스크린을 치더라도 이러한 느낌이 나와서 공을 어떻게 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버 입스라는 형상인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드라이버 입스를 고치려고 자그마치 10억이라는 돈을 이 골프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0억 쓴 프로는 이 드라이버 입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드라이버 입스를 고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예, 이게 뭐 1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이 이거 허구 아니야?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골프에 투자한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투자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투자를 했겠죠. 네, 저는 이제 레슨을 받으려고 또 투자를 했고, 이 드라이버 입스라는 문제 때문에 멘탈 트레이닝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멘탈 트레이닝도 아무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프로님, 세계 랭킹 1위를 하셨던 박인비 프로님, 멘탈 코치 선생님께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그분한테 멘탈 트레이닝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심리학에 대해서도, 골프 심리학 말고 인지 심리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 입스, 저의 기술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골프 스윙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프로님들보다 많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입스라는 걸 고치기 전에 입스의 용어, 기원부터 좀 알아보죠. 이 입스가 대중화된 거는 골프 때문입니다. 이 입스의 용어의 기원은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골퍼 토미 아머가 효니 오픈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형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피아니스트들도 이 입스라는 증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피아니스트들이 어느 한 지점에서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피아노를 치다가 이거 왜 그러지 하다가 이게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했던 게 입스로 용어가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자들이 옛날식 타자기를 썼잖아요. 옛날식 타자기가 이제 타자기에 종이를 껴갖고 쓰는 타자기 있잖아요. 그 타자기는 한 번 실수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용이 넓지가 않거든요. 기자들이 이 타자기를 치다가 이 타이핑 입스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찾아보다가 그 입스라는 피아니스트들한테 나온 입스라는 용어를 자기들이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스가 걸리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오는 입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오는 입스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기술적으로 입스가 와서 심리적 입스로 발전이 돼요. 기술적 입스는 보통은 입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술적 입스는 그냥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안 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심리적 입스로 발생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뭔가 안 돼서 미스샷이 계속 나와요. 미스샷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 스윙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치는 선수들 많죠. 근데 스윙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이 이상하게 가는, 말도 안 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한 포인트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윙을 고치다가 그게 입스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원래는 스윙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스윙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원래 스윙이 엄청 좋은 스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야, 너는 스윙도 안 좋은데 공은 진짜 똑바로 간다. 너는 스윙만 고치면은 진짜 완벽해질 거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 스윙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은 스윙이 안 좋으니까 비거리가 안 나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 비거리가 한 279m, 많이 나가면 290m까지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 쇼거리였어요. 200m가 간신히 넘어가면은 진짜 다행인 정도? 예, 그러한 스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윙을 너무나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윙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 스윙을 고쳤는데 이게 웬걸? 제 감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지니까 내가 어떻게 쳐야 되지? 막 예전 감을 찾고 예전 감으로 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 멘붕에 빠졌어요. 이게 골프 멘붕에 한번 빠져버리잖아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같아요.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뭔가 처음에는 기술적인 원인이 있을 거야 하고 프로님들을 계속 바꿔봤어요. 물론 처음에 프로님을 바꿨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프로님 바꾸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 코치님으로 바꿨는데 이제 외국인 코치님으로 바꾸고 나서 괜찮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세미 프로를 땄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KPGA 프로라고 하는 자격증을 땄고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21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골프를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저는 누구보다도 연습량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연습량이 저보다 적은 사람이 더 잘 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기술적인 원인도 있었겠지만 심리적인 원인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느 정도 그 정도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게 같이 오니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입스를 고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술적 입스는 그냥 내가 기술적으로 고치면 돼요. 레슨 받으면 해결돼요. 솔직히 기술적 입스는 입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무언가 정신병을 가졌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마인드가 생기게 될 거예요. 뭔가 입스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입스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멘탈 트레이닝을 받을 당시에도 제 멘탈 코치님이 입스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넌 입스가 아니다. 너는 기술적인 원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이게 증상이 너무 오래 심해지니까 이제는 입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시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술적인 한 포인트만 고치면은 드라이버 입스를 고칠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추어 분들 중에도 있을 거고 제 영상을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입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이 심리적인 입스 같은 경우에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걸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나 자체가 이 볼이 가는 방향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 입스라는 증상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증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코스 나가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언가 덜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나고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칠 수가 없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치기도 전에 손이 이렇게 막 떨려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심리적인 입스가 크구나, 나 자신을 못 믿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기술적 입스를 고치는 방법과 심리적 입스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기술적 입스는 쉬워요. 그냥 레슨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술적 입스라고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에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닌 이상 당연히 똑바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무언가 한 포인트만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 기술적으로 고칠 때 이러한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동작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특히나 동작에 대해서 레슨하는 거를 조금 안 하려는 편이에요. 물론 이게 레슨을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왜 근데 동작에 대해서 레슨을 안 하려고 하면은
이 동작에 대한 느낌이 일단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에 대한 느낌을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작에 대한 레슨을 조금 지양하는 편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무언가 이 스윙 플레인 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틱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자로만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이 스윙 플레인에 대한, 그러니까 즉 손의 길에 대한 느낌을 좀 잘 살리셔야 됩니다. 손이 가는 길에 따라서 우리의 스윙 플레인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분들은 몸으로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몸으로 컨트롤 하지 말고 손이 가는 길을 느껴줘야 됩니다. 손이 가는 길을. 물론 이것도 안 돼요. 손이 가는 길을 느낀다 그래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게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풀어버리면 안 돼요. 기술적인 입스는 결과적으로 기술적이든 심리적이든 똑같아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무언가 손을 쓰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입스를 고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골프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다운스윙 구간에서 손과 팔에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입스가 안 걸린 분들은 그냥 감각 갖다가 때리면 돼요. 손의 감각, 뭐 팔의 감각 갖다가. 근데 입스가 걸리게 되면은 이 손의 감각, 팔의 감각이 이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평소와는 다를 가능성이 커요. 이 손의 감각, 팔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의 감각, 팔의 감각이 다르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풀어만 치고 아니면 이렇게 막 손을 넣어서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칠 때, 다운스윙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샤프트가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이 기울어진 면을 잘 이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기울어진 면을 잃게 되면은 우리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리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이든 심리적이든 똑같거든요. 그냥 내려올 때 이 라인대로만 올라가고 내려오면 되고, 단 여기서 내가 손을 풀면서 내려오면 안 된다. 공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기울어진 면만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임팩트 구간에서 요런 느낌의 임팩트를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향상된 골프를 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나아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고치는 방법은 심리적 입스에 대해서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심리적인 입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거든요. 코스에서도 못 믿고 스크린 칠 때도 못 믿고 연습장에서도 못 믿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심리적 입스가 올 때는 연습장에서는 공이 진짜 똑바로 가요. 완전 똑바로 가. 그건 미친 듯이 똑바로 가. 저는 그랬거든요. 연습장에서는 막 연습장 프로라 그래요. 다 엄청 똑바로 가요. 필드만 나가면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게 심리적 입스예요. 중구난방으로 가. 분명히 연습장에서는 완전 똑바로 갔어요. 근데 필드만 나가면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운스윙 때 팔과 손에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골프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팔과 손에 그 어떠한 노력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미스샷을 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믿게 해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심리학 책을 볼 때 밥 로텔라라는 분이 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4권 정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밥 로텔라라는 분이 골프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명상을 하면서 심상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코스 나가서도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이렇게 쳐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뭐 오비 나면 어때? 다음 샷에 잘 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가르쳐 주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멘탈 트레이닝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목표,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쓰려고 했거든요. 세부 목표를 잡았습니다. 세부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윙 큐라는 게 있어요. 이 스윙 큐가 뭐냐면은 코스 나가기 전에 한 2가지 정도 느낌을 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연습장에서 이 느낌으로 했을 때 잘 맞았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 동작이나 느낌을 코스에서 그것만 신경 쓰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별다른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신경을 씀으로써 내가 결과에 대해서 잊고 그냥 자신있게 샷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굿샷의 느낌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스샷의 느낌을 잊게 됩니다. 이거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소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미스샷을 쳐왔던 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미스샷을 쳐왔던 기억을 좋았던 기억,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다시 미스샷을 치게 되면은 또 나와요. 또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계속 좋은 느낌으로 덮어줘야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요.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필드를 나갈 일이 많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해외에 있었다면은 뭐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필드를 나가면서 그리고 미국 코스는 오비도 없으니까 뻥뻥 쳐가면서 재밌게 쳤을 거예요. 근데 한국 코스 어떻습니까? 산악 지형에 코스 그 그린피도 비싸가지고 많이도 못 나가. 그리고 코스도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려 그 코스의 지형 때문에 쪼는 느낌이 되게 많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많이 쳤어요. 실제로 이러한 입스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나 아니면 심리적 멘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스포츠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테니스도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해서 좋아진 연구 결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자신감을 얻어서 나를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이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 자신을 믿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어 프로잖아요. 제가 투어 프로를 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아예 아싸리 공아 나가버려라 이렇게 쳤습니다. 네, 아예 아싸리 상관없어. 어차피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오비가 나면은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자신 있게 칠지 자신감 없게 칠지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자신감 있게 나가면은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투어 프로를 따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냥 뻥뻥 쳐버렸어요. 그냥 있는 힘껏 세게 그냥 나가버려라 하고 놀랍게도 공은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쳐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쳐야 내가 공을 잘 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기술적 입스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입스라는 단어는 빼주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심리적으로 입스가 걸렸다 하시면은 방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